자, 편인일지를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를 생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나를 생해준다면 육친으로 본다면 이제 공통적으로 모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유적으로 보면 안정추구 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리로 본다면, 사유적으로 본다면 이제 무슨 계약이라든가 공부, 어떤 거래 완료, 그 다음에 어떤 취직, 스카웃, 그 다음에 어떤 합격, 승전, 승진,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성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성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나쁘고 좋은 것은 없어요.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편인화되기 쉬운데, 편인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좀 외골수가 돼요. 외골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대인 관계상의 문제가 좀 원만치가 않아요. 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있죠. 천재적 두뇌를 가지면서도 좀 엉뚱한 발상,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유익하게 했던 막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전체 속에서 조금 동떨어진, 그래. 그런데 이 편인이 발달하면은 대체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게 아주 그냥 이 창의력이라든가 아주 이게 어떤 크리에이티브, 하여튼 어떤 것을 하여튼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쪽에서 대단히 하여튼 탤런트를 가지게 되는데, 이 편인일지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지지가 나를 생해주는 것. 우리 지금 일지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보면은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첫째 간목, 을목,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나를 생해놓은 거는 갑자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음양이 틀리니까 정인이로구나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목이라고 하는 녀석 전체가 다 정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을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 목이잖아요. 그렇죠? 병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로구나. 이 다음에 정은 정묘가 있을 수 있고, 나를 생해주는 것 화생토가 있어야겠죠. 무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것 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는 진일 거고 하나는 술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은 또 나를 또 하나는 미가 있고 축이 있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 보니까 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개, 유가 있을 수 있더라. 제가 왜 이렇게 적냐면은, 여러분 육식갑자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외우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면요. 육식갑자를 앞으로 외우든 뒤를 외우면은 귀신도 본다고. 근데 귀신 안 보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순서대로 외우고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도움될 거 없어요. 뭐 도움은 되겠지. 빨리빨리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외울 시간에 이거 연습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거 연습하시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을축일주예요. 을축일주. 그럼 우리가 을축일주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이 축을 놓는 것이 위에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일간이. 그러면 목서부터 화서부터 해서 우리는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 갖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을축을 딱 떠올리면 끝에 개축은 뭐고, 신축은 뭐고, 기축은 뭐고, 정축은 뭘까? 어떤지 이게 바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하나만 얽매이면 안 돼,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딱 놓고 얘기하면은 외울 것도 없어요. 육식갑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축은 무조건 5개밖에 없어요. 축에 대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축그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그룹이에요. 축그룹. 축그룹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전부 다 필터링을 놨죠. 그래, 그럼 호불호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축그룹을 놓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건 싹 받아들여. 나빠하는 거는 안 받아들여. 호불호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영원히 섬기고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주.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번 씹히면 어때요?
평생을 무보수 명예지고 홍보대사한테 집히는 거야.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근데 좋은 건 어때요? 평생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축그룹의 특징. 요 신을 낳죠?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축 개신계 금의 영역들이잖아. 금의 영역들이 어때? 금을 가지고서 그물을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에서 자기 마음을 쉽게 열질 않아요. 축격을 놓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놓은 사람들이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소심하고 정밀하더라. 그렇습니다. 특히 여명은 어차피 괜찮은데 이 간이 음간이니까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명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크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육식갑자를 쭉 분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러한 이제 분류 방식을 싫더라도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갑펜지, 을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헷갈리는 거는 자, 해, 사, 오 딱 4개라 그랬죠? 그렇다고 무식사주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가 여관식인데 무관의 무식이야. 자, 무관은 나의 육친으로 보면 그렇고 심리로 보면 뭐예요 이게? 나를 제어하는 자율계잖아. 자율계가 없잖아요. 자율계가 없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 컨트롤 능력. 그러니까 벽이 문이라고 치고 나가는 고집아집. 자, 마 보이잖아. 마마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율계가 없이 무관이니까 벽을 문이라고 치고 나가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숨어서 있는 이 남편은 숨이 막혀 안 막혀요? 막히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천하 유화. 오케이. 마마 거래. 남편은 사고에 묻어놨고, 그리고 경술이라고 하는,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괴강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경술은 미인들이 많아요. 경진 경술들은 아주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보면은 반드시 그래요. 이 사람은 미인이에요, 아니에요? 미인이라고. 왜 미인이에요? 요 술이 삼합이 뭐예요? 삼합 인오술이죠. 인오술 뒤에 삼합 뒤에 바로 요게 요 녀석이 딱 붙잖아요. 어디 가서 이게 뭐예요? 요 뒤에 오는 녀석이 인디 오는 게 뭐야? 요거잖아요. 묘잖아. 묘. 그쵸? 요걸 우리가 도화살 이렇게 얘기해. 도화살이 어디 요 와있잖아. 아주 예쁜 사람이지. 그럼. 자, 그래서 어떤 사주팔자를 여러분이 풀어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여, 남, 명 이거 양쪽으로 다 풀으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주를 갖다 놓고선 경강부에 거기다 맞출 생각 말고 도식적으로 풀어버리세요. 그냥. 어떤 공식적인 말이죠, 여러분이. 그러면 틀림없이 답이 나오는 사주들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지금 이래요. 조열하지요. 조열해. 이 사주가 조열하고 신강해. 그럼 이 사주가 진정필요라는 조우상 뭐가 있어야 돼요? 신강한 거는 용신이 식재관으로 가야 되는데 용신이 없잖아요. 제가 용신이죠. 용신이잖아. 제가 용신인데 강한 금이 와서 목을 탁 쳤어요. 목은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목을 생조하는 녀석이 뭐예요? 수잖아. 그러면은 수는 희신이다. 목은 용신이고 수는 희신이다. 그럼 얘가 강해서 수의 기운이 왔어. 식상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이 올 때 뭐가 들어온다? 목이 어떻게 돼? 제가 식상생재하죠. 식상이 쟤를 생해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비로소 발복한다. 이 사람은 수운에 발복한다. 자, 그런데 수가 있어요, 없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비법. 내 사주팔자에 없는 오행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보시자고. 이 사람의 직업은 아까 무식 무관 그랬어. 그렇죠?
무관은 나한테 보니까 뭐예요? 화고, 무식은 뭐예요? 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예요? 수가 들어오면 돈 벌어. 그렇죠? 수에 대한 직업을 가지려고 막 난리죠. 반드시 수로도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주팔자 보세요. 아주 많거나 하나도 없거나 하는 쪽에 그쪽에 사업을 다 놔. 이상하게. 근데 이 사람은 시신이 수지요.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식상생존에서 발복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럼 무슨 사업 할까? 수의 산업을 내라. 수는 뭐예요? 많잖아요. 아, 횟집에 동원 뭐 수산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치라든가. 그 일반 횟집이라든가 물을 많이 다루는 무슨 당신 목욕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죠. 근데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환인은 수의 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음식점 아니면 화의 직업이니까 아니면 또 물의 직업이니까 둘 중에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사주팔자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 수의 사업을 하면 어때?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대운에서 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식상생재의 바로 재를 생해주는 사주로서 성공하기 쉽구나. 우린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인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정인일지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일지가 나를 생하는데 아까처럼 말이죠. 편인은 음양이 같았지만 정인은 음양은 틀려. 예를 들어서 갑자라든가 뭐 을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다고 보시자고요. 이걸 우리가 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인은 편인과 틀리게 어떤 기운이냐면 바르디 바른 기운이에요. 자, 인성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아까 문서와 계약과 합격과 승진과 스카웃과 전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편인이 들어오면은 같은 문서운이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아슬아슬하게 합격하거나 아슬아슬하게 계약을 하거나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어렵게 될 듯 될 듯 하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될 듯 될 듯 안 되는 경우가 편인이야. 또 안 될 것 같으면 되는 것이 편인이고. 근데 정인은 어때요? 찹쌀떡이에요. 쩍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옮긴다, 계약을 한다, 내가 시험을 쳤다. 어떤 사람이 와, 요즘 이제 수능고사 치죠? 그럼 어머니들이 와서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학생이 같이 온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보시자고, 이번 10월 달이 병술이야. 11월 달은 보니까 정해고, 12월 달은 무자고, 1월 달은 기축이에요. 요게 2015년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왔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무토가 왔어요. 학생이야, 학생.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보니까 화, 토, 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천간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여기는 인성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편인으로 놓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합격의 운은 들어왔지만 조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렇게 정인으로 들어오죠. 합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정인은 반드시 확정적인 계약을 얘기해요. 그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엄마랑 같이, 물론 학생 19살짜리 혼자 올 리는 없어요. 엄마랑 같이 온다고. 근데 얘한테 제가 12월 달에 붙을까요? 얘가 이렇게 물어봐. 12월 달에. 12월 달은 무토를 보면 뭐예요? 나의 경쟁자들 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지지가 예를 들어서 얘가 무인이야. 응? 그럼 나의 경쟁자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돼?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합격하지요. 합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인이 아니고 경쟁자들 보니까
아이 무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또 이렇게 극할 수도 있잖아요. 정제잖아. 이럴 수도 있죠. 그 이 사람은 합격하는데 이 사람은 떨어져. 자, 이 사람은 제죠, 제. 이 사람은 인이고. 그렇죠? 쟤는 뭘 극한다? 쟤는 제가 극하는 게 인이잖아. 인은 합격이잖아요. 무술은 이해 안 돼. 네. 다시 얘기해서 자,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아이가 얘야 얘. 그럼 12월 때 붙을까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 떨어지잖아. 뭐라고 얘기할래요? 힘들다고. 어? 열심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열심히 노력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힘들다?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분명한 답이 나오는데 뭘 듣고 갈라 그래요? 붙는다는 걸 듣고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답을 알잖아. 아주 답답해 이럴 때. 근데 붙겠네요 라는 얘기를 억지로 해줘. 힘을 주려고. 그래서 떨어져서 와서 그럼 거짓말이 되고요. 따진다고. 그리고 그걸 안아.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학문이 위안의 학문이에요. 위안. 그 사람에게 힐링을 줘야 되는데 붙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좋아지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떨어져요. 그러면 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봐요. 여기 남편 자리 누굴 뒀어요? 나를 뒀잖아. 신금을. 여성다워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남자는 남자답잖아. 여자는 어때요? 경신. 금떡을 났으니까 남자일기를 우습게 안 한 거예요. 남자는 화잖아. 화가 녹일 수 있어요? 못 녹이잖아요. 그래서 웃긴다고 이럴 때. 이런 사람 뭐예요? 자식이든 그 다음에 남편이든 자꾸 흔들어.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자식은 벌써 어떤 자식을 놓을 거라고? 아주 강하고 아집스러운 남자 같으면은 저 군, 검, 경 이쪽에서 특히 칼을 다루는 곳이니까 경찰이나 총칼이 있죠. 군인에서 성공,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 이쪽에서 성공할 것이나 여명을 낳다면 여자식을 낳다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화하는 남편과 자식과 인연이 멀어질 그런 자식을 놓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결국 자식을 놓는다고 보시자고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나하고 여명 입장에선 간이 같죠. 이렇게 간이 같은 것을 우리가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하고 여기다 상관을 낳았다. 그럼 뭐예요? 아들이에요. 식신을 낳았으면 간이 같죠. 이렇게. 그럼 이게 나하고 같으니까 딸일 확률. 그럼 딸은 어때요? 벌써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을 잊겠죠. 그렇죠? 이 자식이 쉽게 말해서 낳더니 이 자식을 봤더니 경실의 일주가 아니고 이 자식을 봤더니 갑오의 일주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엄마가 무토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경신은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따른 팔자가 주어지겠지만 엄마하고의 자식 관계는 어때요? 결국은요. 엄마가 자식 위해서 전부 다 올인해야 되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팔자가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모시지 않거나 자식을 데리고 살지 않거나 홀로 노홀로 떠돌게 살 여자로구나 이런 얘기. 아무리 좋은 사주팔자 일주를 논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무호가 정유라고 하는 이런 일주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요. 자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요. 그럼 너무 좋은 팔자에 구성은 돼 있지만은 보니까 전부 다 이 사주는 보니까 여기에 무슨 병오라든가 여기 뭐 무술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여기 보니까 무슨 또 여기도 뭐 무술이라든가 무오라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전부 다 팔자가 이상하게 꼬여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수가 없는, 관이 없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어떻다고요? 이런 사주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얼굴은 말이에요, 부모 다 닮아요. 그럼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 사주가 지금 운명방정식이죠? 이건 안 닮을까요? 똑같이 닮이 유전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무슨 경진일주라고 한다면 부모님 가운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진에 괴강을 놓으신 분이 있어요. 엄마가 무술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게 자기 사주팔자가요,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을축이다. 그러면 을축스러운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을축 그러면 재를 낳았어요. 그렇죠? 재를 깐 구조를 가진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요. 여러분 이제 사주 상담할 때 보세요. 보통 식구 한 3-4명 봅니다. 아주 섬뜩섬뜩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병호일주야. 엄마가. 그럼 자식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 A형, B형, O형 있잖아요. C형도 있나요? C형은 없죠. 근데 A형, B형, O형이 자칫해서 C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듯이 사주팔자 운명도 반드시 A, B, O형에서 A, B형이든 나눠진다니까. 병호일주의 부모 같은 반드시 여기서 가봐야 정, 밑에서 가봐야 사, 이렇게 나온다니까. 만약 틀어진다면은 엄마가 이래. 엄마가 병호일주라고 그러면 어떤 엄마예요? 대단히 열성적이고 강하고 남편하고 잘 못 살아요. 그럼 자식도 어때요? 자식도 그렇다니까.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ADH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장애, 다시 얘기해서 불안 증세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부모도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사, 오, 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부모는 정미가 되든 병오가 되든 자식이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구역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요 사오미 요에서 병정이 있죠. 부모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신다니까, 보시면서. 부모하고 전혀 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나의 지금의 현재는 30년 전에 나의 부모의 현재예요. 그럼 우리 부모의 30년 전은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30년 전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참고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난 아버지보다 잘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간해서 이 운명의 방정실 때 이게 힘들어요. 남녀가 똑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나이 30년 전에 나의 모습이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야. 엄마의 모습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부부니까 그 두 부부의 모습이라고. 내 모습이 현재 30년 전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도 어떻다? 앞으로 고생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았다 그러면 나도 잘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가난했다고 한다면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명의 방정식을 알잖아. 이제 알아서 30년 뒤를. 지금 현재도. 그럼 이걸 깨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일지를 중심으로 전부 다 지난 시간부터 쭉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일지를 여러분이 안다라고 한다면 일간과 더불어서 일지. 근데 일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천간에 5개의 간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선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일간과 일지를 여러분이 보실 줄만 안다고 한다면 사주팔자는 80% 간명이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근데 길게 다른 걸 보지 말고 식재관. 그 식재관도 여관식이고 남재관이더라. 이 측면에서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하고 질문하세요.
근데 제 음. 생각에